자, 이제 오늘은 이제 붕당 정치에 대한 내용이 들어간다고 지난 시간에 말을 했죠. 오늘 선생님이 생각하기로 진도가 임진왜란까지 들어가질지 모르겠어요. 이번 탕평 부분이 설명할 게 많거든요. 조금 하면 한 여기까지 정도 나올 것 같고, 많이 하면은 임진왜란 직전 한 이쯤까지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일단 우리 지난 시간부터 계속 배우고 있었잖아요. 문제 혹시 안 풀린나 한번 볼게요. 오늘 붕당부터 할 차례인데, 어, 이거 외교를 저희가 안 배웠죠. 아직 외교를 안 배웠고. 이부터 봅시다. 자, 붕당 정치라는 거요. 자, 이전에도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했어요. 일로 봅시다. 붕당은요, 처음에 동인과 서인이 이렇게 나눠졌다. 이게 언제? 선조 때. 표를 따로 하나 그려볼게요. 이걸 일단, 지울게. 그 마음에 안 들어서. 자, 잠시만요. 좀만 향교. 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림을 따로 하나만 그려볼게요. 자, 동인. 그래 하나 가져올게요. 잠시만요. 여기 사진을 좀 갖다 붙여봤는데 이게 쌤이랑 수업을 해본 친구들은 본 사진이에요. 한능검 대비를 한 사람은 본 사진이에요. 일단 여기서 간단하게 개념부터 좀 정리를 하고 갈 거예요. 광해군, 인조, 현종 이렇게 딱 붕당이 딱 유명했던 왕을 세 망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광해군은 북인이 주로 주도를 했고 서인이 주도한 인조반정으로 몰락했어요. 이때 광해군의 업적으로는 중립외교가 대표적으로 있어요. 그다음 인조는요, 서인이 당연히 정권을 가졌겠죠. 여기서 서인이 주도한 인조반정에서 인조가 왕이 됐으니까 일부 남인이 참여하여 전국운영. 참 예송이 발생하면서 서인과 남인의 대립, 이게 가장 중요하네요. 서인과 남인이 대립을 한 거, 객관적으로 이게 이따가 후에 탕평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일단 이 붕당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봐야 되잖아요. 이 이후에 황국이라는 게 발생을 했거든요. 황국의 발생, 이건 숙종 때입니다. 조선시대 19대왕 숙종 때 이 전국을 주도하면서 이제 붕당을 교체를 막 하는 거예요. 이것도 쌤이랑 한능금을 한 친구들이 진짜 많이 설명했어요. 딱 시소를 그렸어요. 시소를 이렇게 해서, 기억나나? 잡고 서인 장희빈 사건과 인현한후 사건을 가지고 처음에는 서인한테 기울었다가 다음에는 남인한테 기울었다가 다시 서인한테 기울었다가 다시 남인한테 기울었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됐다? 서인이 권력이 더 많았다. 그래서 이 시소가 좀 중요해요. 그림이, 이 그림이 되게 중요해서 위로 올려놓을게요. 이게 쌤이 항상 붕당을 설명할 때 대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대 붕당을 막 타나버려. 일단 숙종 중요하니까 성과 놓고 하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서인이 분다. 서인이 남인을 배척. 서인이 이제 탑이 된 거예요. 서인이 탑. 그러면서 노론과 소론이라는 파로 나뉘어요. 이게 이제 중요해요. 이게 일단 또 뒤에서 도움이 돼요.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는데 이게 이 탕평정치의 전개 배경이 되는 거예요. 붕당한 대립에서 세력 균형을 도모, 탕평론이라는 건데 뭐 이것도 이름 기억해 두시는데, 객관적으로 탕평은 이 노론과 소론의 싸움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하면 돼요. 오케이. 자, 이제 그러면 탕평에 대해 이 붕당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선조 때 사림이 있었다는 서 크기가 이게 여기 보니까 엄청 볼래.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었다. 뭘 두고? 척신단지와 이조전랑의 자리를 두고. 이게 관리를 임명한 아주 중요한 자리예요. 특히 이조전랑이. 그래서 이 동인과 서인 어떤 걸 기준으로 구분했는지 혹시 아시는 분? 나와 있을 건데.
나와있네. 이름이 뭐였더라? 신의겸이랑 뭐였는데, 이 사람들이 동쪽에 사는 사람은 한자로 동쪽에 사는 사람은 동인, 서쪽에 사는 사람은 서인, 동인과 서인으로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난 동인에서도 나뉘어요. 북인과 남인으로 나눈다 했죠. 이전에 여기 있어요. 어디 있어? 서인과 남인의 대립. 이게 남인과 북인 나누셨잖아요. 근데 이전에 뭐 있었다 했죠? 광해군에 인조반정이 있었다 했잖아요. 인조반정. 이 인조반정으로 북인 강경파가 아예 무너졌어요. 그 다음에 정여립이라는 사람이 묘사로 서인이 권력을 잡게 돼요. 이게 바로 인조반정 배경이 될 수 있어. 그래서 계속 대립을 하는 게 남인과 서인이 지속적으로 대립을 해가는 거예요. 이건 아날키가 광해군의 업적은 뭐 나오긴 하는데 그냥 중립이고 대동법만 알아놓으세요. 그 다음에 계속 가다가 예속논쟁이라는 게 나옵니다. 예속논쟁. 이게 계속 남인이랑 서인이 이렇게 싸우다가 효종이 죽었어요. 효종은 참고로 왕계보 보여준 적 있죠. 인조 소현세자 들어봤어요. 그 다음 밑에 복림대군이 있거든요. 이 복림대군이 효종이고 이 밑으로 다시 나가는 거예요. 소현세자 아닙니다. 오케이? 이 효종 둘째 아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할 거냐? 3년상과 1년상이 있었어요. 그래도 왕인데 3년상 취급을 해줘야지 하는 사람이 있었고, 둘째니까 첫째가 아니니까 1년 산망해야 된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뭐가 채택이 됐다? 서인이 채택이 됐다. 그래서 서인의 권력을 강화했다가 이게 참고로 숙종됩니다. 효종의 왕비가 죽었어요. 근데 1년을 해야 된다, 9개월을 해야 된다 해서 1년이 채택이 된 거예요. 1년이. 이번에 다시 또 남인한테 권력을 줬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정책을 시행을 하면서 예속 논쟁이 끝나고 난 뒤에도 숙종은 계속 한국 정책을 실시하였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서인이 마지막에 그거 권력을 잡았다 했잖아요. 이 서인이 결국 경종 영조 때 노론고 서로 돌아다녔고, 이때 소론의 권력을 잡고 있었지만 영조는 노론 팔아서 많이 힘들어했다. 뭐 이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내용을 분당에 대한 내용을 되게 자세히 한 것 같아요. 이 정도. 내용을 지울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붕당에 대한 내용을 왜 이렇게 설명을 했냐면 붕당이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하거든요. 일단 탕평정치 볼게요. 이거는 이제 영조와 정조의 업적이에요. 영조와 정조의 업적인데, 영조의 탕평정치는 이 탕평파를 육성하고 서원을 정리했어요. 서원 정리한 사람이 또 흥성대원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탕평미 준역법 정도의 영조의 업적이 있겠다. 이것도 빨간색. 그 다음에 정조는요, 수원화성 건설과 장용영 설치, 주장각 육성. 자, 그러면서 소론과 남인을 권력 그 정치의 고루 등용을 하면서 붕당을 완화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세도 정치라는 게 시작이 됐어요. 자, 세도 정치에 일단 세도 정치가 뭔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배경을 보는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요. 세도 정치가 왜 발생을 했냐? 왜냐면 정조가 갑작스럽게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30대 초반인가 죽었거든요. 그러면서 엄청 어린 나이에 한 열 몇 살인가 12살인가 순조가 즉위하면서 외척 세력이에요. 이제 뭐 일본,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이 정권을 장악하는 거야. 그러면서 전개가 중요해요. 3대에 걸쳐서 안동김씨, 풍양조씨 등 몇몇 가문이 권력 독점. 그중 중요한 게 안동김씨와 풍양조씨.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 대표적인 게 비변사를 독점했어요. 비변사 독점. 비변사가 원래 임진왜란 때 그거
그거 뭐라 해야 되지? 군사의 대표 그런 걸로 활동을 했는데 이게 이렇게 이제 고위 관직까지 장악해버리는 안 좋은 시스템이 된 겁니다. 이거를 철폐한 게 흥성대원 군대예요. 결과는 매관매직이 성행되고 삼정의 문란. 삼정의 문란은 진짜 중요해요. 삼정의 문란 나오면 세도 정치 때다 이 정도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세도 정치까지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오늘은 일단 임진왜란을 다음 시간에 임진왜란을 하는데 이 부분에 설명할 게 또 많아요. 임진왜란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 이거 하고 자료 분석할게요. 문제는 9번까지 오늘 풀 수 있겠다. 일단 6번 볼게요. 오늘 이 개념 설명을 좀 많이 했네. 자, 외란 이후에 왕이 올랐대요. 그리고 대동법 시행했고 중립적인 외교 정책을 추진했다. 이 왕은 누구죠? 광해군 내용이 되겠네요. 광해군에 대한 설명으로 광해군 재위기간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은 한번 볼까요? 광해군 때 누가 정권을 주도했다 했죠? 북인이죠. 답은 일단 2번인데 이게 또 어려운 문제 킬러 문항이 많아요. 궁대부 설치야 이 정도가 킬러 문항이고 또 중요한 건 또 하나 딱 나와요. 예송으로 남인 중서문화선과 국정은 딱히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건 일단 이후의 사실이에요. 이 사실 이후 이 광해군 이후에 예종 때 사실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7번입니다. 자, 숙종 때 일어났던 거. 전국이 급격하게 바뀐다. 선인과 남인이 번갈아가며 집권 뭐죠? 환국에 대한 내용을 하는 것 같죠, 지금. 환국에 대한 설명으로 환국에 대해서 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환국에 대한 설명을 찾아주라 이 소리죠. 뭐가 있을까요? 일단 개화당정부 수립은 있다. 그거 개양기겠고 무신정변은 고려고 조광조도 이전이고 육두품은 통일신라니까 4번 5번. 이 보기가 살짝 좀 어려웠을 수 있어요. 보기가 어려웠다 해도 이 바탕들이 너무 쉬웠잖아. 조광조, 무신 뭐 이런 게 나오는 거 봐서 개양기. 무신은 고려, 조광조는 조선 전기. 그 다음에 육두품은 통일신라 뭐 이렇게 너무 뻔한 답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는 딱 조선 후기를 골라라. 조선 후기 숙종 때 황국에 대한 설명을 골라라 라는 문제로 나왔으면 되게 쉬운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기에 모르는 게 있을 수는 있어도 나머지가 너무 뻔한 것들이 답을 몰라도 나머지가 너무 뻔한 것들이 보기였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으로 넘어올게요. 가 구강 한번 읽어보세요. 사진을 한번 보세요. 어디 같아요 이거? 궁은 궁인데 창덕궁이라 했죠. 주암루 있고 1층에는 규장각이 있대요. 이 규장각을 설치했잖아요. 누구예요? 정조죠. 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탕평정치를 추진하였다가 나오네요. 뭐 다른 게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게 나오니까 좀 놀랍기도 하고. 그다음 별모반 편성은요 고려시대고 척화비 건립은 이 뒤고 노비안건법 시행도 이 전이고 독사산품과 시행도 뭐 이 전이니까. 그래도 이것도 뭐 중요하다고 합시다. 척화비 정도까지 두 개로 칠하면서 이거는 좀 쉽지만 중요한 문제로 취급을 해주겠습니다. 별모방 고려 척화비는 계양기 흥성대원 군대 노비안건법은 고려 이거는 통신 여기까지고요. 이제 9번 가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 이 시기가 어느 시기일까? 안동김 씨와 풍양조 씨, 매관매직 어느 시기겠어요? 세, 도, 정, 치가 있었던 시기다.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걸로 옳은 가장 적절한 것은
딴 나오죠. 삼정의 문란이에요. 이 삼정의 문란 계속 엄청 중요하다고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이런 데서 나오죠. 이런 걸로 나온 게 뭐 임술 농민봉기, 홍경래의 난 이런 거고요. 골품제 청해진 토지조사 사업 이것도 이따 개항기 때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나올 겁니다. 이거 두 개는 신라 이거는 뭐 고려라고 할 수 있는데 딱히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서 이건 개항기. 이 문제도 진짜 좋긴 한데 뭐 보기가 다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별표는 안 치겠습니다. 문제는 9번까지 할게요. 그러면 이제 또 별표 친 문제 한번 봐야지. 별표 친 문제들. 이 파란색 별표는 지우지 않기로 했죠 우리. 자 이거 다음 별표 안 지우기로 했죠. 파란색 별표는 더 해야 되는 거 맞나? 파란색 별표는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고 계속 봐야 되는 거고 어디까지 봤죠? 우리 공민왕까지 봤던 것 같은데 이거부터 한번 볼게요. 쌍기다 뭐지? 과거제다 과거제에 대해서 설명 뭐지? 양인이 상응시와 음서와 같이 대표적으로 관리를 수출할 수 있는 거였다. 6번에 1번 이거 어려운 문제였죠. 하지만 딱히 엄청 뭐 킬러 문항이지 딱히 중요한 얘기 많이 담기는 건 아니라서 10번 볼게요. 몽골의 침입과 고려죠. 이 문제는 안 되겠다. 이거 절대 계속 보세요 이런 거. 좋은 문제도 있거든요 확실히. 딱 보세요 10번. 다음부터 3단원부터 그거 별표 풀이를 할 거고요. 자료 탐구 봅시다. 자, 자료 탐구에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이 나왔어요. 자, 이러면 뭐에 대한 설명일까요?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3사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3사의 역할 3사는 뭐 언론 활동을 하고 이런 독점 권력이 뭐 어느 한쪽에만 몰리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나온 게 3사에 대한 내용이죠. 자, 가 인물에 대한 추론입니다. 이 인물이 누군지 몰라요.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에 나와 있어서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이니까 조선 전기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조선 전기가 아닌 걸 고르면 되겠네. 북벌운동, 항일, 교정동원 고려, 제각회의 고구려, 언론활동 3사의 역할이 언론활동이잖아요. 3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건 중요. 딴 거는 볼만한 게 교정도감 정도밖에 없겠다. 딱히 뭐 엄청 대단한 문제는 아니었어요. 일단 그거 다음은 가왕이 실시한 거 대표 기출을 보면 되겠다. 이 왕이 누굴까 한번 보면 되겠네요. 경종과 정주 사이에 끼어있다. 속대전, 신문고 부활, 청계천 준설사업, 성균관 입구 탕평비. 너무 조건을 많이 줬다. 영조죠. 영조에 대한 설명. 노급 폐지, 준역법, 평양, 사신관, 통리기업. 2번이죠. 이거는 너무 중요해요. 균역법. 그 다음에 노급 폐지, 통리기 야문 설치. 이 정도는 진짜 중요하고 사심관 제도와 평양천도까지 이거는 진짜 평양천도가 배운 지 오래돼서 헷갈릴 수도 있겠다. 이거는 킬러로 조선 고려 때 평양으로 천도한 적이 있나라고 했을 건데 이거 언제로 거슬러 가야 돼? 고려시대 누구? 장수왕으로 거슬러 가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별표 쳐야지. 다음 전쟁에서 볼 수 있는 내용 이거는 아직 풀이를 하면 안 되겠네요. 자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했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 대외 관계 끝내고 이 기출 마지막 풀고 10, 11, 12, 13, 14, 15, 16 되겠죠? 풀고 양반 신분제와 상품 협회나 아마 11, 12강 정도부터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